자, 저는 평양냉면을 정말 좋아해서 뭐 겨울, 여름 가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양냉면을 꼭 먹는 편입니다. 네, 평양냉면 하면 가장 논점이 되는 게 뭐 식초와 다대기를 넣냐 마냐, 이게 진짜 논쟁이잖아요. 저의 생각은 약간 미국식 피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식 피자도 요리 하나로서 존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피자와 미국 피자는 엄연히 다르죠. 그것처럼 물론 저도 아직 북한을 가보진 못해서 진짜 평양냉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녀오신 몇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다른 것 같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에 이런 퍼져있는 평양냉면이 원조와 다르게 하나의 음식으로 좀 분류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식초나 이런 걸 좀 넣기보다는 육향이나 이런 걸 좀 즐기면서 먹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평양냉면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하면 평양냉면을 쉬우면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을 추천해주신 맛집 3곳을 다녀오겠습니다. 을지로에 위치한 우레옥입니다. 여기는 나름 저만의 스토리가 있는 곳인데 2019년도에 처음 방문했었는데 평양냉면의 매력을 처음으로 알게 된 곳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캐비어와 성게알이 성공의 맛이겠지만 불고기가 1인분에 무려 37,0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언젠가 내가 성공을 한다면 꼭 한번 먹어보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한 저에게 있어서 우레옥의 불고기는 성공의 맛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꽤나 진한 육수로 유명한데 보통 평양냉면 하면 그런 삼삼한 맛,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우레옥만큼은 그런 이미지를 탈피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육향이 진하면서도 한우 특유의 기름향이 육수에 배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원이 들어가 감칠맛이 아주 풍부해 육수가 그냥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 서령은 현 시점 가장 핫한 평양냉면 맛집입니다. 오픈 전부터 꽤나 웨이팅이 있었는데 매장 규모가 커서 오픈과 동시에 모두 입장을 하였습니다. 항정살 수육과 평양냉면을 주문했는데 수육 정말 쫄깃쫄깃하면서 고기의 풍미가 잘 살아있어 상당히 맛있었고, 평양냉면도 당연히 매우 맛있습니다. 육수의 육향이 상당히 진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미원의 맛이 거의 없고 고기 자체의 풍미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밥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별미입니다. 흰쌀 특유의 단맛이 강렬한 육향과 만났을 때의 시너지는 국밥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친근하면서도 커다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맛집인 이유는 사장님이 구독자시더라고요. 은평구에 위치한 서관면옥입니다. 홍대, 은평 한옥마을, 교대 총 3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흔히들 얘기하는 슴슴함의 미학을 추구하는 곳인데 은은하게 올라오는 육향과 고소한 메밀의 향이 꽤나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편의점에서도 평양냉면 육수를 파는 세상이 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구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거 구하려고 그때 편의점 한 8개인가 돌았는데 이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만 빠르게 삶아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육수 한 팩으로는 양이 살짝은 모자라서 2팩을 사용했습니다. 한우 양지 육수가 97.2%입니다 바로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좀 애매한데? 이게 조금은 함흥냉면에 조금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조금은 결이 좀 다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맛집과 제품도 먹어봤는데 와, 이게 확실히 맛집마다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는 평양냉면 레시피를 대부분 많이 봤는데 조리 방식이 대부분 다 비스무리무리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핏물을 빼낸 한우 사태입니다. 사태를 사용한 이유는 평양냉면의 핵심은 감칠맛이 풍부한 육향인데 질긴 부일수록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은한 단맛과 시원함을 더해줄 물을 준비했고요, 대파의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다 같이 사용해서 육수에 조금 더 다양한 향을 추가했습니다. 물은 계량하기보다는 고기가 충분히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넣어줬고요, 먼저 약 2시간 정도 끓였는데 생각을 해보니 고기 덩어리가 클수록 안쪽에 있는 맛들이 빠져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은 잘라줬습니다. 야채들은 2시간이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기에 먼저 건져낸 다음에 고기만 2시간가량 더 우려냈습니다. 고기를 건져내고 한번 향을 맡아봤는데 꽤나 진한 육향이 올라왔어요. 태반에 육수를 한번 간단히 걸러주고 다시 다른 통에 옮겨주는데 이날따라 왜 이리 흘렸는지. 어쨌든 육수와 물을 1:1 비율로 맞춰주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소금과 평양냉면의 핵심 미원을 넉넉히 넣어줬습니다. 냉장고에서 약 하루 동안 넣어줬고요, 다음날에 위에 굳은 기름층을 걷어내고 육수에 활용했던 고기를 약간 얇게 잘라주고, 역시 평양냉면은 메밀면이죠. 빠르게 삶아준 뒤 그릇에 최대한 이쁘게 담아서 국물부터 한번 먹어봤습니다. 국물이 막 엄청 그렇게 삭하지도 않고 그 한우 특유의 향 있죠, 기름에서 난 향. 그 향이 육수에 되게 잘 배어있거든요. 기름을 바로 안 걷어내고 하루 동안 냉장고에 숙성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름이 육수에 배인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건? 고기를 먹었을 때 고기가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고기에 있는 맛이 육수로 빠져나와야지 이 육수가 맛있어지는데 아직 육수로 빠질 맛있는 향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기에.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평양냉면을 만들 때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될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냉면을 보통 이렇게 한우로 만드는데 과연 수입산으로 만들면 맛이 어떨지 궁금해져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산 사태를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핏물을 빼내고 무와 대파를 넣어 먼저 2시간을 우려낸 다음 야채들을 건져내어 물을 추가해서 2시간가량 한 번 더 우려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반에 걸러서 물을 1:1 비율로 추가한 다음 소금간과 절대 빠질 수 없는 미연을 넣어줬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넣었어요. 냉장고에 넣어 하루 동안 숙성을 하고 다음날 기름층을 걷어내서 메밀면을 삶고 고기는 얇게 잘라서 준비한 다음 순수하게 면, 고기, 육수만 준비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산으로 만든 평양냉면이죠. 미원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미원이 맛이 강하긴 한데 육수 자체는 뭐 한우에 비해서 그렇게 막 엄청 아쉽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와, 근데 진짜 미원이 입에 착착 감깁니다. 착착 감겨. 평양냉면 맛집 중에서도 간이 센 곳이 있잖아요? 왜 간이 센지 알 것 같아.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미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실수로 진짜 많이 넣었는데도 오히려 더 맛이 강렬해져가지고 맛있습니다. 그냥 입에 진짜 잘 감기는 맛이에요. 2배로 맛있진 않다, 한우가. 미국산으로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을 넣으니까 약간 그 소고기 묵국? 요런 뉘앙스가 좀 있다. 약간 소고기 묵국에 물 탄 느낌? 뭐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소고기에다 물을 넣었으니까 소고기 묵국이 맞죠. 그래가지고 저는 물을 빼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뭔가 조리 방식이 뭔가 되게 비효율적인 느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 육수를 끓인 다음에 거기 또 물을 타가지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은은한 맛이 맞긴 하지만 요거는 조금 손을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맛이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발전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그냥 고기를 넣고 우려내는데 사실 뭐 어떻게 우려내든 이 조리 방식에 터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맛에 큰 영향을 바꿀 수가 없고, 뭐 어떤 고기를 사용하냐 마냐는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사태를 쓰는 게 육향이 가장 진한 육수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기는 그래도 사태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최종 레시피를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랜 고민의 끝에 한우 사태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적인 면으로는 메리트가 없지만 한우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육향은 어찌 보면 평양냉면의 근본이라는 생각도 들었기에 미국산 대신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먼저 고기를 한번 잘라줬는데 덩어리가 클수록 우려내는 시간이 길어져서 어차피 나중에 다 얇게 자르기에 고기를 잘라서 고기가 가지고 있는 맛을 육수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려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야채는 대파를 잘라서 넣어주고 통마늘을 살짝 넣어줬습니다. 통마늘은 의외로 익으면서 은은한 단맛을 더해주고 마늘의 향이 더해지는 건 오히려 좋죠. 물은 고기 1kg 기준 2.5L 넣어줬고요. 저는 소금간을 지금 미리 해줬는데 삼투압 현상으로 고기의 맛을 육수로 더욱 빠르게 빼주는 동시에 고기에도 맛이 배이게 하여 육수뿐만 아니라 고기의 맛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먼저 강불을 올려서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데 깔끔한 육수를 위해 한번 걷어내고 중요한 건 뚜껑을 닫아줍니다. 보통 뚜껑을 열고 끓이는 요리들은 육수를 졸여내면서 맛을 압축을 하는 이유인데 생각을 해보니 마지막에 물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뚜껑을 닫아서 이대로 우려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은 약간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수준으로 2시간을 먼저 우려내면 야채들은 다 건져주고 다시 뚜껑을 닫아서 2시간 동안 더 우려냈습니다. 확실히 뚜껑을 닫고 우려내면 처음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따로 물을 넣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고기들을 먼저 꺼내주고 깔끔한 육수를 위해 면보를 준비해서 한번 걸러주면 되는데 이건 맛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소금은 미리 넣었으니 미연만 살짝 넣어서 잘 녹여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동안 보관을 해줍니다. 평양냉면의 무절임은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물을 얇게 잘라서 뜨거운 물 150ml, 설탕 2스푼을 넣어 먼저 잘 녹여준 다음에 사과식초 100ml를 넣어 용기에 자른 물을 넣고 위에 식초액을 넣어서 하루 동안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날 육수를 꺼내서 기름층을 잘 걷어내면 정말 깔끔하게 우려나온 육수가 준비가 됩니다. 고기는 얇게 잘라주고 면은 시중에 다양한 메밀면이 있는데 여러분은 메밀 함량만 보시면 됩니다. 메밀 함량이 높을수록 툭툭
끊기는 식감이 되고 메밀 함량이 낮을수록 쫄깃한 식감이 됩니다. 이건 취향 차이기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육수를 넉넉하게 채워준 다음에 고기를 올려줬는데 확실히 집에서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고기가 아주 넉넉합니다. 무절임과 반숙 계란도 올려주면 제가 약 한 달을 걸쳐 연구한 평양냉면 레시피가 완성되게 됩니다. 진짜 맛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메밀면을 삶았던 면수인데요. 면수를 살짝만 섞어주면 삼삼한 맛이 돋보이는 평양냉면을 맛볼 수 있고요. 여기에 만약 동치미 육수를 살짝 섞어준다면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만들고 나면 고기가 진짜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이렇게 컵라면 하나 준비해서 같이 넣어서 익혀내면 고기도 따뜻해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이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이미지 삼삼한 맛을 원하시면 메밀면 삶았던 그 면수를 살짝만 섞어주면 그 삼삼한 맛이 더 돋보이는 평양냉면이 되고요. 미원을 많이 넣으면 우레옥 같은 강렬한 그 쨍한 맛이 있는 육수가 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이 설영이랑 살짝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미원을 적당히 넣으면서 감긴 맛도 있으면서도 육수를 희석하지 않아가지고 고기가 가지고 있는 육향이 정말 잘 살아있었어요. 근데 만약 평양냉면을 처음 만들어 보신다고 하면은 역시 동치미 육수를 살짝만 섞어주면 이게 함흥냉면과 평양냉면 이 사이에서 입문자분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냉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꽤나 오랜 동안 평양냉면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실험 레시피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도 평양냉면 맛집 방문도 좋지만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일단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고기를 듬뿍 올려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다음 영상은 저의 뭐랄까요, 저의 소울 알리오 올리오를 제대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